자, 모의고사 문풀 시간입니다. 다운 받으셨고요. 출력하셨고요. 풀어보셨죠? 자,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신뢰 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는 신뢰에 대해 개인의 규칙 사유가 있다 없다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현재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한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거라 볼 수 있으므로, 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현재 위헌 결정이 왜 공적 견해가 아니냐, 신뢰보의 공적 견해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입니까? 행정을 하는 기관이어서 국민에게 행정하겠다라거나 행정 안 하겠다라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한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왔습니까? 역시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견해를 국민한테 직접 행정하겠다 안 하겠다 표명한 게 아니에요.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신뢰보 적용 안 됩니다. 3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공행정 작용이 있어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마라라는 건데요. 이 경우 부당한 반대급부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4번에 청원경찰을 줄이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자 집단과 그 이하 졸업 이하 학력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동일한 비율로 감원을 하기로 합니다. 이거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그냥 시험 봐서 차등하지 말고 잘라라, 감원하라. 이게 지금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인적 공권 틀린 것 1. 사회권은 연금 수급권을 포함해서 사회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 아닙니다. 헌법 규정만 가지고 공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헌법만 가지고 우리가 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변호인 접견권, 알 권리,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입니다. 사유권 안 됩니다. 2번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은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나 행정 주체한테 어떤 행위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일 때만 인정을 했죠. 오늘날에는 재량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3번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공유수민 매립 면허 처분과 비교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원고 적격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되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처분 전과 비교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우려를 입증함으로써라고 나와야 됩니다. 4번에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이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 업자는 왜 경영의 불합리를 초래하는 경쟁을 자꾸 시키느냐라면서 기존 업자는 경쟁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라 소송 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행정이 하자 틀린 것 1. 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됩니다. 그의 기한 조세부과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렇더라도 조세 채권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근거법 위헌 결정 받으면 세금 거두면 안 돼요. 이번에 선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 처분과 노선 면허 거부 처분에 대해 이미 불가증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처분인 노선 면허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 선처분, 운수권 배분 이걸 다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하자 승계되지 않죠. 3번에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가 없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1심 소송이 끝나고 나서 추가 동의서가 제출이 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치유는 적어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죠? 쟁송 제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말을 쏙 빼버렸어요. 쟁송 제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 말을 쏙 빼더라도 우리는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찰떡같이 풀어야 됩니다. 4번에 헌재 위헌 결정 효력은 위헌시 사건, 위헌 제청한 사건, 물론 위헌 제청 안 했지만 당해법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뭐 병행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에 모두 미칩니다. 예, 정답은 2번 하자 승계 안 되는 거죠. 각각 별개일 겁니다. 4번입니다. 사공의 신고, 옳고 그름 나열한 거라고 돼 있어요. 격번에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신고는 주민등록법 요건에 해당되는지만 따져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이라거나 투기 목적, 이주 대책을 요구해 올 것이 우려된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민등록법만 따져야 되죠. 니은번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입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올리든 말든 아무 공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수리 불효신고죠. 그래서 행정청 수리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디귿번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의 양도 양수가 무효라면 그를 이유로 허가청에 수리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가하고 다른 점이죠. 인가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신고의 수리는 바로 양도 양수가 무효면 수리 무효 소송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맞았네요. 다 맞았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부관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도로 점용 허가에서 부관인 점용 기간 역시 20년입니다. 여기에 위법이 있습니다. 전체 위법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도로 점용 허가의 20년은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관의 하자는 전체 처분 하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수익적 처분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뭐 부담이든 뭐든. 뿐 아니라 그러한 부담 내용을 협약을 통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부관은 일방적으로 행정처에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서 부관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 범위나 내용을 바꾸는 부관의 사후 변경, 부관을 나중에 바꾼다라거나 나중에 부관을 붙이는 겁니다. 사후 변경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미리 유보되어 있다, 상대방 동의가 있다,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부관 중 부담은 불가분적 요소가 아닙니다. 즉 분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관은 뗄 수가 없지만 부담만 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띠고 있어서 부담은 독립소송이 된다. 좋습니다. 정답은 1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행정입법 옳은 것 1. 법규 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근데 나중에 근거법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위임의 근거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인 법규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근거가 없었던 때 시절까지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즉 행정 없이 그 자체만 가지고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요. 자,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요. 이 말이 뭡니까? 처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런 성격을 가진 때 고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얘는 처분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의 법률의 위임관계. 법률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 개별 조항에서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법의 위임 관계는 꼭 하위법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사실상 준비행위 사전 안내로 볼 수 있는 국립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공권력 행사지만 처분이랄 수 없다. 맞습니다. 서울대 입시 요강이죠. 94학년도 제2 외국어의 일본어를 뺐던 사건입니다. 이건 처분은 아닙니다. 행정규칙이죠. 학교 내부 영주물 규칙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됐죠. 처분 아니다. 맞죠?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7번입니다. 행정계약 틀린 것 1.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깨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해서 근거랑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처분 절차에 의해 근거를 이유를 왜 제시합니까?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디지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협약을 불이행하고요. 디지털 사업 지원해 준다니까 그 돈 가지고 딴 곳에 써버린 거죠. 사업 실패가 초래가 되죠. 이때 원장이 협약에 따라 협약을 깨고요. 협약 해지하고 야 우리가 줬던 지원금 토해내라 라고 환수 통보를 하는데 이건 계약을 깨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뿐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예, 계약은 깬 겁니다. 계약을 깬 겁니다. 3번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상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건 처분이고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사람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건 처분입니다. 사업자 지정, 처분, 그 사람과 계약. 4번에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을 맺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하라, 이런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행정이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산림 형질 변경 허가처럼 재량 행위성이 인정되는 허가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별도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산림 형질 변경입니다. 산림 훼손 허가도 마찬가지지만 산림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다 재량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 허가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갱신입니다.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갱신후라도 갱신 전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요 신규 허가가 아니에요. 기존 허가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갱신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지 다시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쭉 늘어나는 거니까 허가 취소, 철회, 제재 강제 다 가능합니다. 2번 옳습니다. 3번에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갖고 소송 못 갑니다. 너무 중요하죠.
4번의 학교 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은 기본 행위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입니다. 기본 행위의 불성립, 무효인 경우 인가가 있게 되면 기본 행위가 유효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가는 늘 보충 행위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행위가 하자인데 인가해줬다고 뭐 기본 행위가 유효가 된다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 옳은 정답. 1번은 산림 형질 변경 재량이고요. 법의 근거 없이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예, 3번은 인가의 하자가 없으면 기본행위 하자 이유로 인가 갖고 쟁송 못 가요. 4번은 기본행위 하자는 인가로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9번입니다. 자,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공방이 끝나기 전에 대집행 영장 통지를 거쳐 사실 행위로서 대집행 실행이 완료가 돼요. 끝나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개고는 소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거나 원상회복 청구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매에 의해 재산을 매수한 사람, 공매 처분이 취소되며 헐이죠. 공매로 물건 샀는데 공매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헐 이러겠네. 자, 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 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나 어떡하냐? 그 물건 샀는데 왜 공매를 취소하냐? 3번 세무조사 결정, 그냥 외웁니다. 이건 처분입니다. 세무조사 결정 처분입니다.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친일, 반, 민족행위자 결정, 세무조사 결정 다 처분입니다. 예,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다. 4번의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의 강제 수단이지만 대체적 작위 의무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그래서 현행 건축법에 대체적 작위 의무지만 집행벌, 대집행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동시에는 안 돼요. 선택적 관계죠. 따라서 중첩적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기도 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정보공개법상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건 이제 비공개가 되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건 비공개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는 없어요. 재판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거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소장 기록에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비공개, 이건 아닙니다. 소장에 없더라도 야 이거 재판에 영향 주겠다, 그럼 이건 비공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개인 지문 정보를 수집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 그 지문은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렇게 지문을 수집해요. 경찰청장이 이제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그렇죠. 경찰들이 이제 이걸 갖고 있어요. 나는 구청장한테 했는데 이걸 경찰청장 네가 왜 갖고 있냐? 이거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정보를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제한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3번 공개 방법을 선택,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문서해 주시오, 복사해 주시오, 이메일로 보내 주시오, 이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요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국민이 이걸로 해줘 라고 선택하여 특정해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4번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가 동의가 있었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 정보 주체 동의가 있었군요. 정보 주체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별도 동의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정보를 수집할 때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실랍니까? 네,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이미 공개된 그래서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또 수집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보를 처리할 때는 별도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그 자체 포함되지 않아도 되고 2번은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3번은 선택할 재량이 없어요. 자, 11번입니다. 행정조사 틀린 것 1. 행정기관은 법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자발적 협조를 대상자가 해주면 법의 조사를 규정치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2번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영장도 없이 혈액 채취, 체열했습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원래 조사는 여러분들 영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체혈은 신체로부터 피를 뽑아내는 행위입니다. 영장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상대방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3번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된 과세 자료의 기초, 과세 처분했다. 세무조사가 위법이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 처분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조사가 위법하면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 자, 3번 틀렸네요. 4번 행정조사는 법 위반의 처벌보다 법 준수 유도에 중점을 둬라. 행정조사 기본법 기본 원칙에 통과. 12번입니다. 다음 중 소송 유형 틀린 것 1. 재개발 조합원 자격 인정 다툼 당사자 소송.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조합원 자격 확인 소송은 선생님 당사자 소송인가요? 예. 그 조합 임원, 조합장, 선임, 해임 민사 소송인가요? 민사입니다. 그건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 조합의 임원의 문제잖아요. 조합 임원을 해임했다라고 해서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자격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임원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은 당사자인데 조합장, 조합의 임원, 선임, 해임 이건 민사입니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번에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복수대학 후보자들 중 전부 일부를 임용해서 뺍니다. 넌 안 돼. 이 사람만 하겠어. 뺍니다. 거부 처분이 되는 거죠. 항고 소송입니다. 틀렸고요. 자, 검찰총장이 검사한테 경고 조치합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경고, 처분입니다. 우리 불문 경고, 문책 경고, 경고 의결, 이번에 추가된 검찰총장이 검사의 경고 다 처분입니다. 4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 구한 소송, 항고 소송. 자,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민주항쟁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은 항구쟁송이다. 근데 광주민주화운동 어쩌고저쩌고, 광주민주화운동 어쩌고저쩌고 이건 여러분들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광주 당사자 민주항쟁, 광주가 민주항쟁의 당사자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광주가 민주항쟁의 당사자다. 광주항쟁 하면 안 돼. 광주 당사자 민주항쟁. 오케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것 1.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강제처분은 즉시강제입니다. 맞네요.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거 눈앞에 급박한 위해죠. 불이 났어요.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화전 옆에 무슨 차들이 있어요.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방활동하는 거죠. 즉시강제입니다. 이번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틀렸어요. 항상 영장 아닙니다. 헌재는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고 대파는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없어도 된다. 즉 이거죠. 3번의 양벌 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종업원이 처벌당하지 않더라도 사장은 처벌합니다. 우리가 사장을 처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종업원 관리감독 어떻게 했니? 이건 거지. 종업원이 처벌받으니 네가 대신 좀 처벌을 좀 받자. 이게 아니에요. 즉 대위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죠. 종업원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네 잘못을 우리가 책임을 묻는 거다. 즉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 성립과 처벌과 상관없어요. 4번의 통고 처분은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 다시 형사 처벌하면 안 됩니다. 딱 범칙금 내면 그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일사부재 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금 납부했는데 다시 형사 처벌하면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라고 해야 되죠. 예, 통과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틀린 것 1.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긴급, 안전, 복리, 성질상 곤란, 명백히 불이호 이거 일정한 처분을 하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 처분의 전제가 됐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사전 통지 안 합니다. 2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고 처분해버렸어요. 당사자 말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먹었다. 당사자 열받죠. 아니 뭐야 내가 당사자 의견 제출했잖아. 왜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90일 이내에 이유를 요청하면 이유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좋아요. 3번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쳤는데요. 다시 새로운 사정 때문에 공청회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신설이죠. 청문은 재개추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4번에 청문 규정이 특별히 없더라도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문 신청 여부랑 상관없이 청문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청문 외우셔야 돼요. 법에 규정이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두 가지는 너무 기본이죠. 세 번째 거가 중요합니다. 인허가의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가 신청해 오면 세 가지 처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상대방이 신청해 오면 합니다. 무조건 암기. 자,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신청해 오면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5번 문제입니다. 자, 국가배상 옳은 거라고 돼 있어요. 격번의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권력작용, 비권력적 작용까지만 들어가고요. 사경제 활동은 민사상 손배가 됩니다. 자, 격번 틀렸습니다. 니은번 1번 국배법이 국가배상 청구권 발생 요건 및 상호 보증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는 상호 보증주가 있다는 게 지금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국가 배상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의 국배법 체계가 우리랑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면 해줄 것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래의 배상이 기대되는 것까지도 뭐다? 상호 보증주의다. 상호주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맞네요. 디귿번 형벌에 관한 법이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급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위헌 선언 전에 그 법에 기초해서 수사도 했고 공소도 제기됐고 유죄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 이게 형벌에 관한 법령이 소급해서 없어졌는데 공무원은 그 법에 따라 행정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일단 위헌결정으로 되기 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리을번 법령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배법상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국배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공단체죠. 근데 국배법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국배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공사 직원은 포함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옳은 정답은요. 니은번,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행정심판 틀린 거라고 되어 있고요.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이래서 위법하고 이래서 위법하고 이래서 위법하다라고 적어주면은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기속을 받게 되죠. 좋습니다. 2번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과 달리 처분청이 단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심판과 소송이 똑같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요. 그렇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돼야 돼요. 처분 시 처분서에 명시된 처분서에 명시된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합니다. 심판 소송이 똑같습니다.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주고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행정청 본인이 한 처분으로 보아 본인이 관리감독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4번에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기준인데요. 재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 처분 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 처분 시가 기준인데 변론 종일 때까지 제출됐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처분 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질서법 내용 중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된 거라고 돼 있고요. 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데 10일입니다.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인데요. 이건 그냥 괄호 안 보고 풀 수 있겠죠.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 되겠습니다. 관할법원입니다. 예, 관할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당사자입니다. 국민 주소지가 되죠. 왜냐하면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에서 빠집니다.
검사랑 당사자 사이의 싸움이 되는 거지요. 행정청은 빠지기 때문에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행정소송 틀린 것 1.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치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틀렸죠? 처분 시 처분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처분서에 명기되지 않았다면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실이라도 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건 추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때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다시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까지는 기판력이 발생해버립니다. 모순된 주장이 되는 거죠. 저촉되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3번 사정 판결은 처분의 위법의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예, 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 때문에 국민에게 패소를 때리는 겁니다. 위법한데도입니다. 4번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무효 확인, 취소로 해임 때까지 임기 만료, 해임 처분부터 임기 만료 때까지 그 기간에 관한 보수를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익이 있어요. 이건 뭐 지방의원도 똑같죠. 지방의원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됐지만 월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익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공토법 혹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틀린 것 1번 농업손실보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예외적 판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번 공토법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합니다. 잔여지는 수용 청구하면은 뺏겨지도록 돼 있어요. 행정청이 응답할 필요가 없어요. 뺏겨져 버립니다. 근데 왜 불복합니까? 보상금 달라는 겁니다. 보상금 더 주세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3번 재결에 의한 사용, 수용의 경우 보상액 계산은 재결 시 기준이고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은 고려하면 안 되죠. 뭐라 부른다? 개발 이익 환수제, 개발 이익 배제라고 하죠. 3번 틀렸네요. 4번 국토법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해 땅 주인이 땅 좀 씁시다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땅 주인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청구하고요. 가처분을 통해서 임시구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병무청장이 법무장관한테 가수 유승준이죠. 공연을 위해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해 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입국 금지 결정을 요청했고요. 법무장관이 갑이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갑이 재외공관장에게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 신청하자 공관장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면으로 해줬어야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갑에게 전화 걸어서 아이고 당신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자, 1번입니다. 법무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대외적 공식적 방법을 통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성립하려면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1번 틀렸어요. 2번 문서 형식의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 방식으로 안 하면 무효입니다. 형식 하자는 무효입니다. 3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상도 꼭 행정절차법을 모두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성질상 곤란하다, 거칠 필요가 없다, 준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만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처분의 근거법이 행정청에 처분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라고 잘못 판단하여 전혀 형량치 않은 처분했다면 재량의 불행사입니다. 재량이 불행사입니다. 해당 처분은 재량의 불행사로서 일탈 남용에 해당되고요. 위법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대외적으로 공식적 방법을 통해 표시해야만 처분이 성립하고 존재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이해들 하셨습니까? 좋은 점수를 나오셨고요. 예, 여기까지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